오쿠다 히데요의 우리 집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오쿠다 히데요의 우리 집 문제는 총 6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6개의 챕터가 모두 옴니버스식이어가지고 등장인물도 다 다르고 이야기도 다 다른 내용이었어요. 먼저 첫 번째 챕터는 이름이 달콤한 생활이에요. 물음표가 있죠? 이게 달콤한 생활일까 아닐까 의문을 갖는 것 같아요. 다나카 주니치 씨가 아직 신혼인데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동료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이렇게 갖는 거를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삼아서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려서 한두 시간씩 이렇게 책을 읽다가 들어가는데 어쩌다 보니까 와이프한테 들켜버렸어요. 제가 숏 영상으로 올린 거에 좀 내용이 있는데요. 와이프가 이제 결혼 생활을 후회하냐고 그렇게 혼자 있고 싶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주니치가 속에 있는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언성을 높이면서 막 싸우는데 주니치는 이게 싸움이 불편하지 않고 되게 속에 있는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역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화만큼 중요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챕터명은 허즈번드라는 챕터인데요. 허즈번드라는 챕터의 주인공은 이누우의 메구미라고 주부인데 임신 6개월 차인 여자였어요. 남편의 회사에서 있는 이제 베이스볼 경기에 구경을 갔다가 회사 사람들이 이제 남편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는 거를 듣게 돼요. 남편이 회사에서 짐짝 취급을 당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매일 도시락을 싸는데 이게 또 도시락을 싸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너무 화려하면 오히려 좀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가지고 욕을 먹을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수수하게 싸자니 또 너무 볼품없는 것 같아서 화려하지 않게 그러나 신경 쓰는 느낌으로 정말 고심고심 해가지고 도시락을 싸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남편의 도시락이 회사에서 화제가 돼가지고 회사에 있는 여직원들이 이 남편한테 몰려들어서 이 도시락은 부인분이 직접 싸신 건가요? 어떻게 싸신 건가요? 막 이러면서 사람들하고 한마디씩 얘기도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좀 짐짝 취급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 일본에서 굉장히 핫했던 영화인데 그 딸내미가 중학교 딸내미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이 영화래요. 오늘도 괴롭히는 도시락. 이걸 한번 보면은 또 이 챕터가 또 재밌게 읽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이 딸내미가 사춘기여가지고 엄마가 매일매일 예쁜 도시락을 싸줘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막 도시락 뭐야 하면서 막 말을 걸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춘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일본인에게 이 도시락이 갖는 의미가 조금 큰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싸준다? 이런 거 막 이런 거 싸주고 이런 거 싸주고 그 친구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도시락 뭐냐고 막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저도 한번 봐야겠어요. 둘이 어떤 느낌으로 비슷한지. 여튼 그리고 세 번째 챕터는 에리의 4월이라는 챕터였는데요. 고3인 여자아이인 하마다 에리가 주인공이에요. 어쩌다가 엄마 아빠가 이혼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이게 엄마가 집에 없는데 얘가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기 딸내미인 줄 알고 그래도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헤어져야 되지 않겠니? 조금만 좀 버텨봐라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에리가 이제 듣게 된 거예요. 부모님이 이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주위에 조언을 구해요. 친구들한테. 근데 의외로 자신의 주변에 이혼 가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이 에리는 남동생이 있는데요. 남동생을 볼 때마다 속이 터지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아빠가 이혼하려고 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로 세상에 해맑기만 해서 너무 얄미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어쩌다가 또
이제 이 챕터 말미에 남동생에게 자신의 고민을 터놓게 되는데 의외로 남동생도 이 사실을 알고 친구들한테 이미 다 조언을 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리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고민을 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했던 거죠. 남동생도.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에리하고 남동생하고 화해도 하고 이제 그냥 부모님을 이해하자. 이혼하게끔 그냥 서포트 해드리자 막 이러면서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챕터였습니다. 얼마나 이 아이가 깜짝 놀랐을까요? 이거 부모의 이혼이라는 게 굉장히 큰 하나의 사건일 수 있잖아요.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데 나 때문에 이혼을 미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졸업할 때까지 엄마 아빠는 이혼도 못하니까 불행한 상황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그럼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민이었겠습니까? 그치만 이제 부모님의 행복을 빌어드리고 에리하고 남동생은 각자의 이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대견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 챕터는 이제 남편과 UFO라는 챕터인데요. 제목부터가 조금 그렇죠. 남편과 UFO가 무슨 관계일까? 다카키 미나코라는 40대 전업주부가 이 챕터의 주인공인데요. 남편이 퇴근하는 길에 강변에서 UFO를 봤다고 주장을 해요. 그 남편 서재에 막 UFO 뭐 연구 협회 막 이런 팜플렛도 보고 그 남편이 뭔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건 아닌가 막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남편은 꽤나 진지합니다. 진짜 UFO를 봤다고 해요. 막 밥상에서 애들한테도 막 UFO에 대한 얘기를 하고 UFO는 진짜 있다고 찰떡같이 믿는 그런 상황에서 어쩌다가 남편의 회사 동료하고 통화를 하게 되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곤란한 상황이 뭐냐면 회사에서 이제 파벌이 갈려가지고 싸우는데 남편이 그냥 성격이 너무 온순해가지고 이 편에도 못 쓰고 저 편에도 못 쓰고 약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처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남편에게 회사를 관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을 이제 마중을 나가요. 그래서 남편이 UFO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그 강변길을 같이 걷는데 이런 그 강변길을 같이 걸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서 회사를 관두라는 부인의 말에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이 미나코도 남편이 얘기한 UFO를 직접 목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진짜 UFO를 목격을 한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남편에게는 이 UFO가 약간 환상? 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환상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인 눈에도 UFO가 보였다는 게 진짜 봤다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조금 편안해진 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을까. 물론 진짜 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UFO를 믿으시나요? 저는 굉장히 믿지 않기 때문에 환상일 거라고 이렇게 저만의 해석으로 넘어갔지만 진짜 봤을 수도 있어요. 남편 뭐 근무 스트레스이고 뭐고 그게 아니라 진짜 UFO를 본 걸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다섯 번째 챕터는 귀성이라는 챕터였는데요. 29살 여자 사요 씨의 고민입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추석인데 시댁을 갈까 친정을 갈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거 굉장히 이게 일본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상황이? 그래서 동서고금 막론하고 사람의 고민이라는 거는 정말 비슷비슷하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전 뼈저리게 느꼈던 게 이 다섯 번째 챕터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추석 연휴 동안 이제 휴가를 썼는데요. 그 휴가 기간 동안 이제 남편하고 진짜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시댁하고 친정을 모두 갔다가 부부만의 휴가를 보내긴 동선도 일정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만 가자니 어느 한 곳은 서운해하겠죠? 그렇다고 처음 맞는 추석에 두 곳 다 안 가자니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얼굴만 비치고 빨리 돌아와서 우리는 쉬던가 여행을 가자 하고 이제 시댁 먼저 향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시어른들하고 같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또 갔는데 남편도 친정이 불편할 줄 알았더니만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둘이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생각보다 기쁘고 행복하네. 가족의 사랑이란 게 이런 건가? 라고 느끼는 그런 챕터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을 하면 명절에 설에는 시댁 먼저 가고 뭐 추석에는 친정 먼저 가고 그 다음에는 이거 반대로 해야지 라는 저만의 환상을 갖고 환상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갖고 살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하신 분들이. 요즘 옛날에는 사실 진짜 옛날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설 연휴 전날에 시댁에 가고 설에 이제 차례를 지내고 시댁에서 그리고 그 설날 당일 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휴 끝날에 이제 친정을 가고 이런 게 굉장히 조금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았나 하는데 요즘에 보여지는 거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처럼 시댁 먼저 가고 친정 먼저 가고 뭐 이렇게 나눠서 꼭 시댁을 먼저 가진 않고 친정 먼저 가지 않고 이렇게 좀 하시는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6번째 챕터는 아내와 마라톤이라는 챕터였는데 이게 또 엄청 감동스럽습니다. 그 야수호라는 46세의 소설가 남자가 이 챕터의 주인공인데요. 아내가 마라톤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처음에는 밥 먹고 그냥 한 30분 돌고 오는 수준이었는데 점점 아내의 산책 시간이 길어져요. 막 1시간, 2시간 걸려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산책하고 나 산책하고 올게 하고 나갔는데 막 15km 걷고 와.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 부인이 왜 저러나. 근데 이제 부인과 함께 아는 아니면 그 회사 친구에게 이게 아내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더니 부인도 뭔가 몰두할 게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조언을 해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가 전업주부인데 남편은 이제 잘 나가는 소설가고 아이들은 공부하느라 뒷바라지하고 하니까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마라톤을 할 거면 도쿄 마라톤 풀코스에 나가보지 않을래? 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와이프는 고작 뛰어봤자 15km 정도 뛴 게 단데 풀코스는 42km 정도잖아요. 이게 만만치가 않은 코스거든요. 자기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제 굉장히 연습에 몰두를 해요. 막 20km 달리고 막 하고 마라톤에 나갈 복장도 사고 해서 대망의 마라톤에 나가는 날 두 아들과 함께 응원에 나선 야수.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해낸 엄마를 아들들은 굉장히 존경을 해요. 우리 엄마 너무너무 멋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엔 나도 엄마랑 같이 풀코스 마라톤에 나가볼까?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괜히 자기 뒤에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자 했던 부인이 이제 저렇게 앞서 나가서 막 마라톤도 완주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고마움도 느끼고 미안해하고 끝에는 이제 완주해서 들어오는 와이프를 보면서 눈물도 흘리는 그런 감동 스토리였습니다.